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황인찬입니다. 질환을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얼굴 중 그 사람의 이미지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신체 부위는 바로 눈입니다. 눈은 쌍꺼풀, 눈매 교정 등 작은 변화에도 이미지를 확실하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요. 최근 남녀노소 눈 성형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눈 성형 방법도 다양하고 무엇보다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맞는 수술 방법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군산 파티마 의원, 조상곤 원장과 함께 눈 성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비교적 간단하고 빠른 시일 내에 외모에 큰 변화를 볼 수 있는 눈 성형을 고려하는 환자들이 많은데요. 외모 콤플렉스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학 박사 조상곤 원장과 함께 눈 성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남녀노소 눈 성형에 대해 고민하는 환자분들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원장님께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예나 지금이나 뭐 이렇게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죠. 이렇게 사진 갖고 오시면서. 네, 사진 갖고 오시면서 아니면은 뭐 탤런트 누구를 시작하면서 그런 눈을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많고요. 또 요즘에 학생들이 쌍꺼풀을 많이 하죠. 학생들이 내 친구가 그러는데 인아웃으로 하래요. 인아웃으로 해주세요. 인아웃은 어떤 뜻인가요? 인아웃은 우리 눈 앞쪽 꼬리가 시작하는 점이 있죠. 네. 시작하는 점을 중심으로 해서 쌍꺼풀이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인폴드, 인이라고 하고 쌍꺼풀이 그 바깥으로 나면 아웃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걸치려면 중간점, 중간점은 인아웃이라고 합니다. 또 젊은 친구 학생들은 그래서 인아웃을 해주세요 이런 흔한 그런 말들이 많고요. 또 젊은 엄마들 같은 경우는 옆집 엄마가 그러는데 쌍꺼풀 크게 하래요. 자기는 작게 해서 후회한대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 얼굴이 제각각이듯이 눈 모양도 제각각이고요. 그래서 그 사람 얼굴에 맞는 자기 쌍꺼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다른 사람 예쁜 쌍꺼풀이 반드시 자기한테 예쁘진 않을 수 있다. 그게 중요합니다. 네. 네, 먼저 눈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눈꺼풀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걸까요? 네, 눈꺼풀은 우리가 밖에서 보이는 피부가 있죠. 네. 피부를 안으로 들어가면 근육이 있습니다. 근육의 맨 위에는 눈을 감을 때 사용하는 근육이 있고 그 다음으로 눈을 뜰 때 사용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눈 뜰 때 사용하는 근육은 건판이라는 우리 눈을 뒤집으면 딱딱한 판이 있죠. 이 건판하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뜰 때 사용하는 근육이 결국은 건판을 당기는 거죠. 그래서 눈이 떠지는 거고요. 그리고 건판 아래쪽에는 이제 우리 결막이라고 해서 우리가 눈을 뒤집으면 빨간 색깔이 보이죠. 네. 그래서 이게 결막인데 그것이 우리 안구 전체를 싸서 안구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쌍꺼풀이라는 것은 이 피부하고 눈 뜨는 근육하고 유착을 시킨 거예요. 유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눈 뜨는 근육하고 피부하고 유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눈 뜨는 근육이 위로 당겨지면은 유착된 부분이 따라 올라가겠죠. 따라 올라가서 생기는 선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쌍꺼풀이 되는 것입니다. 눈 수술하면 아무래도 쌍꺼풀 수술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 쌍꺼풀 수술에도 종류가 다양하다고요? 네. 그렇죠. 쌍꺼풀은 결국 눈 뜨는 근육하고 피부를 유착되는 것이 그 쌍꺼풀이니까 어떻게 유착시키냐의 방법에 따라서 매몰법이 있고 절개법이 있고 또는 부분절개법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간혹 상담을 하다 보면은 뭐 와가지고 저는 매몰법을 해주세요. 저는 부분절개를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쌍꺼풀 수술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고 그리고 사람의 그 타고난 구조가 있기 때문에 수술의 장단점과 자기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그런 문제를 서로 비교해가면서 좋은 방법을 하시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뭐냐면은 눈이 긴 분들, 눈 길이가 긴 분들, 그리고 눈꺼풀이 얇은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떤 방법을 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주목받은 눈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눈 길이가 짧고 눈꺼풀이 두꺼운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수술하기도 힘들고 결과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지고 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 사람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처음으로 매몰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네. 매몰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하는 방법인데 피부에 몇 개의 작은 구멍을 냅니다. 네. 구멍을 내서 우리 머리카락보다 작은 수술 실을 이용해서 그 피부와
눈 뜨는 근육 사이를 유착시켜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작은 구멍을 내고 거기에 수술실을 넣어서 이 지그자그로 넣는다든지 아니면 하나하나 매듭을 지어서 넣는다든지 해서 피부와 눈 뜨는 근육 사이를 실을 이용해서 유착을 유도하는 방법,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피부가 들어지지 않은 사람에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실의 힘을 이용해서 쌍꺼풀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눈꺼풀이 얇은 분들에 적당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렇다면 매몰법에는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들이 존재할까요? 그렇죠. 일단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봉합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실을 뺄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기가 적습니다. 부기가 적고 이것이 아물고 나면은 자연 쌍꺼풀처럼 수술한 티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런 좋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역시 이것은 실의 힘을 이용해서 유착을 유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유착이 느슨해질 수도 있고 결국 유착이 느슨해지면은 쌍꺼풀 선이 변한다거나 풀어지는 원인이 되죠.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절개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절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잘라내는 것이죠. 그래서 피부를 절개해서 그래서 남는 피부 잘라내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근육도 잘라내고 또 남는 지방도 잘라내고 한 다음에 눈 뜨는 근육을 노출시켜요. 그래서 눈 뜨는 근육과 피부를 봉합해서 또 역시 유착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절개법 같은 경우에는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부가 많이 늘어졌다든지 눈꺼풀이 두툼한 그런 분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절개법에는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네, 역시 칼을 대니까 이것이 아무는데 시간이 필요하겠죠. 아무래도요. 그래서 절개를 하기 때문에 부기도 좀 더 오래 가고 그리고 그다음에 자리를 잡는데 아무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확실한 쌍꺼풀. 어떤 눈에도 할 수 있는 쌍꺼풀 수술 방법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왜 시간이 오래 지나도 변하지 않는 확실한 쌍꺼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부분 절개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절개법하고 어떻게 다른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수술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부분 절개법이라는 것은 이 매몰법에서 그 일부를 절개해요. 눈의 일부만을 한 1cm 내에 작게 절개해서 두 방법을 좀 섞는다고 보면 되나요? 그렇죠. 그렇지만 매몰법에 가까운 방법이죠. 조금만 절개해서 거기서 지방만 빼내요. 지방을 빼내고 그다음에 매몰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쌍꺼풀 선을 고정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그 매몰법 대상자 중에서 눈꺼풀이 좀 지방이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적합한 방법이죠. 피부는 얇지만은 지방이 좀 두툼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부가 처졌다든지 눈꺼풀이 두툼한 사람들에게 이런 방법을 하면 좀 어색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나볼 방법은 좀 생소한 이름이긴 합니다. 자연 유착 쌍꺼풀. 이거는 어떤 방법인가요? 네, 흔히들 뭐 요즘 와서 그런 자연유착 쌍꺼풀 해주세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쌍꺼풀은 결국 유착을 일으키는 거예요. 피부하고 눈뜨는 근육 사이에 유착이 생겨야만 쌍꺼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자연유착이라는 말이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은 요즘 흔히 쓰는 용어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매몰법을 응용한 부분 절개라고 굳이 말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매몰법은 피부에 구멍을 뚫어서 그 피부와 눈뜨는 근육 사이에 실을 이용해서 유착을 일으킨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이것은 실 대신에 거기다가 좀 조직에 손상을 줍니다. 그래서 점점점 손상을 주면은 그 손상된 조직들이 회복되면서 유착이 생기겠죠. 이렇게 해서 유착을 일으키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굳이 말한다면 이것은 부분 절개에 가까운 그런 방법을 할 수 있겠죠. 신기하네요. 그럼 또 눈트임 수술이라는 건 어떤 건지도 궁금합니다. 트임이라는 것은 결국 눈 가로 길이를 길게 만드는 수술이죠. 그래서 가로 길이를 길게 만드는 방법은 앞을 트는 앞트임과 또 뒤를 트는 뒤트임이 있습니다. 앞트임은 눈앞을 가리고 있는 몽구주름을 제거해서 눈 앞쪽의 노출을 좀 많이 시켜서 눈이 길게 보이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겠고요. 뒤트임은 눈의 뒤쪽을 갖다가 좀 당긴다든지 아니면은 외안각을 절개해서 방향을 바꿔줘서 연장시켜서 길이를 길게 보이게 만드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앞팀을 하기 곤란한 경우 이를테면 눈과 눈 사이 간격이 너무 좁다거나 아니면은 앞팀만 가지고도 눈 길이가 좀 부족한 경우 아니면 눈꼬리가 심하게 올라간 경우 이런 경우에 되게 뒤팀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뒤트임 수술하고 난 다음에 수술 부위가 다시 좀 붓진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환자분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그렇죠. 뒤트임 하시는 분들의 가장 많은 질문이 하면 도로 붓는다고 한다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뒤트임은 앞트임보다도 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수술은 확실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눈꺼풀은 안구에 딱 맞게 이렇게 발달되어 있어요. 윗눈꺼풀, 아랫눈꺼풀이 우리 안구를 덮고 있죠. 근데 이것이 안구와 딱 적절한 밀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장이 돼 있죠. 그래서 이 밀착이 너무 강하다거나 약해도 안 되고요. 그런 경우는 안구 움직임이라든지 눈을 깜빡거리면서 눈물을 이렇게 분배시켜주는 것이 이 눈꺼풀의 기능인데 그런 기능들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해주면서 뒤트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뒤트임이라는 것은 뒤를 길게 늘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지나치게 당겨져서 팽팽함이 너무 심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팽팽함이 너무 심해지면 우리 몸에서는 적당한 긴장감을 다시 찾으려고 하겠죠. 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뒤트임이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뒤트임이 효과가 없다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뒤트임을 하기 위해서 절개를 하는 경우에 되게 뒷꼬리가 우리 V자 모양, 등꼬리가 V자 모양으로 끝나죠. V자 모양의 이런 절개를 해서 봉합을 하는 경우에는 봉합할 때 절개선이 V자 모양으로 끝난 경우에는 이것이 아무는 과정에서 이게 C자로 변합니다. 오, 네. 그래서 뒤트임을 했는데 도로 붙었다. 그런 표현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적당한 긴장감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완시켜주면서 끝 모양이 봉합면이 V자로 끝나지 않도록 그런 설계를 하면서 수술하면은 뒤트임 후에도 유착이 생기는 데는 없습니다. 확실히 어려운 수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쌍꺼풀 수술을 고려할 때 적당한 나이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너무 어리거나 너무 나이가 많거나 하면 좀 안 좋은 게 있을까요? 네, 쌍꺼풀에 특별히 정해진 나이는 없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쌍꺼풀은 미용목조라는 수술이죠. 그래서 어떤 미에 대한 주관이 생긴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눈꺼풀의 구조가 어느 정도 완성된 이후에 그러니까 한 10대 중반 이후가 돼야 눈꺼풀 구조가 성인 구조가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0대 중반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그보다 어릴 때 하는 건 좀 권장하지는 않는군요. 네, 꼭 불필요한 경우에 그러니까 속눈썹을 지나치게 찌려서 하는 경우에는 그보다 어린 경우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미용목조라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또 거꾸로 나이가 한 40대 중반 이후에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눈볼이나 눈 주변의 구조물들이 변하기 시작하죠. 이를테면은 눈썹이 처리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눈 뜨는 근육도 이완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겸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쌍꺼풀과 더불어서 주변의 구조물들 그러니까 처진 눈썹을 올려준다든지 눈 뜨는 근육을 보완해준다든지 이런 수술을 같이 하면서 쌍꺼풀 하셔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쌍꺼풀 수술을 눈이 커지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이게 유의미한 차이가 있나요? 눈 크기에 대해? 네, 쌍꺼풀 한다고 눈 자체가 커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눈이라는 건 눈동자 크기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동자 크기는 아래 껍질과 윗껍질 사이를 눈동자 크기라고 말하죠. 아래 속눈썹과 윗 속눈썹 사이 간격을 눈동자라고 말하는데 이 쌍꺼풀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 속눈썹과 윗 속눈썹 사이가 우리 눈동자 크기로 보여요. 네. 그런데 쌍꺼풀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눈꺼풀과 윗 속눈썹이 아니라 쌍꺼풀 선이 눈동자 크기처럼 보여요. 착시현상이죠. 네. 이런 착시현상 때문에 눈동자가 커져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이렇게 마스카라를 하는 경우에 눈이 커져 보이죠. 이것이 같은 착시현상이죠. 이런 현상 때문에 쌍꺼풀에 의해서 눈동자가 커져 보일 수가 있겠고요. 또 두 번째로 대부분 쌍꺼풀이 없는 분들은 이 속눈썹 뿌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피부가 약간 내려와 있다는 얘기죠. 피부가 내려와서 정상적인 눈동자를 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쌍꺼풀함으로써 가려진 피부가 없어지죠. 그래서 눈동자가 커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눈동자 자체가 커지진 않지만은 이런 효과들에 의해서 눈동자가 커져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수술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수술로 인해서 실제로 눈동자를 크게 만드는 수술도 있습니다. 이것을 눈매 교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눈매 교정술에 대해서 이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수술인지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눈매 교정이라는 것은 눈동자를 크게 만드는 그런 수술인데요. 나이가 들면 성인이 되면 누구나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다수의 안검하수는 생기게 됩니다. 다수의 안검하수는 생기게 되는데 이런 다수의 그 안검하수는 실제로 생활이나 기능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미용 목적으로
미용 목적으로 눈동자를 크게 만드는 것. 그런 수술 자체를 흔히들 뭐 의학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그 눈매 교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정확히 의학적인 표현은 안검하수 교정술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안검하수 교정술 이거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네, 안검하수라는 것은 안검이라는 거 이 눈꺼풀을 우리 안검이라고 하죠. 네. 하수 그러니까 눈꺼풀이 아래로 쳐졌다. 그래서 안검하수라고 표현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눈꺼풀 안에는 딱딱한 판이 있죠. 건판이라는 판이 있는데 이 건판을 당기는 근육이 있어요. 그것을 뭐 안검 거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당기는 근육이 어떤 원인이든지 그 근육이 늘어나게 되면 이완되게 되면은 당기는 힘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딱딱한 판을 당기는 힘이 약해지겠죠. 그러면은 밖에서 봤을 때 눈꺼풀이 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것을 눈꺼풀이 덜 올라가니까 눈꺼풀이 쳐졌다. 그래서 안검하수라고 표현합니다. 좀 더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정면을 쳐다봤을 때 눈동자에 빛이 반사되는 점이 있어요. 네. 빛이 반사되는 점하고 윗눈꺼풀하고 간격이 지나치게 좁아진 상태를 우리는 안검하수라고 말하고 있고 또 이 차이가 오른쪽과 왼쪽과 차이가 심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안검하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안검하수의 대표적인 원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원인은 안검하수는 대부분 다 선천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천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아주 많고 선천적으로 생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 모든 기능이 떨어지죠. 눈 뜨는 근육도 기능이 떨어져서 나이가 들면서 떨어져서 가슴이 이완돼서 눈 뜨는 근육이 늘어나서 안검하수가 생기는 거 많습니다. 노인성 안검하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요즘에 콘택트 렌즈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콘택트 렌즈를 장기간 사용함으로써 이런 안검하수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외상이나 아니면 뭐 수술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안검하수가 생기면 동반되는 증상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 눈꺼풀이 눈동자를 얼만큼 가르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달라지는데요. 눈 뜨는 근육 기능은 떨어졌지만은 눈동자를 많이 가리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이제 환자분들이 주로 느끼는 것이 눈뜨기가 무겁다. 아니면은 뭐 내 눈이 졸린 눈처럼 보인다. 아니면은 오른쪽과 왼쪽에 동공 차이가 있다. 이런 문제로. 그러니까 주로 미용적인 문제, 미용적인 불편함을 주로 많이 호소하시고요. 그 정도가 조금 더 지나서 이제 눈꺼풀이 동공을 가리기 시작하면은 그때 시야가 가려지기 시작하죠. 그때는 시야의 그 불편함, 이를테면은 앞을 보기가 힘들으니까 고개를 들어서 턱을 들어서 이렇게 앞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이 눈썹을 들어 올려서 눈을 뜨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눈꺼풀이 더 쳐져서 동공의 반절 이상을 가릴 때는 심한 시야장애가 나타나게 되는데 정말 불편하겠는데요. 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눈에 잘 보이죠. 시야를 많이 가리기 때문에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상 위험이 아주 높게 되겠고요. 또 이런 상태가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태가 되더라도 영구적인 시야 장애를 일으키진 않지만은 어린 나이, 뭐 시력이 발달한 나이에 이런 모자 생긴 경우에는 영구 시력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그렇다면 안검하수 어떻게 치료하면 좋은지 방법 소개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검하수 치료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피부를 절개하고 하는 방법과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하는 방법. 일단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하는 방법은 우리 눈을 뒤집으면은 딱딱한 건판이라고 있죠. 이 건판을 절제해서 봉합해 줍니다. 그럼 건판 길이가 줄어들겠죠. 그렇죠. 이 건판은 눈 뜨는 근육과 연결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건판 길이를 좁혀줌으로써 건판 간격을 좁혀줌으로써 결국은 눈 뜨는 근육 길이가 좁아진. 그럼 더 적은 힘으로 눈을 뜰 수 있게 되겠군요. 그렇죠. 눈 뜨는 근육이 더 팽팽해지니까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건판을 절제하는 방법이 있고 또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하는 방법은 우리 건판하고 그 눈썹을 이어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인공 근막이 잘 나와 있는데 인공 근막이라든지 인공 실리콘 줄을 이용해서 딱딱한 건판과 눈썹 안에는 이마 근육이 있죠. 이마 근육을 이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눈썹을 들어 올릴 때 눈이 떠지고 눈썹을 내릴 때 눈이 감아지는 수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대개 눈 뜨는 근육 기능이 거의 없어진 분들,
그러니까 눈을 떴을 때 눈 뜨는 이 이동 거리가 5mm 이하인 분들, 그런 분들은 우리가 눈 뜨는 근육의 기능이 없어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런 분들은 이마의 근육을 이용해서 뜰 수 있도록 이렇게 수술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주로 할 수 있는 방법이겠고요. 또 피부를 절개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흔히 쌍꺼풀 할 때 하는, 주로 많이 하는데, 네. 피부를 절개하고 그다음에 눈 뜨는 근육이 있다고 그랬죠. 눈 뜨는 근육까지 전부 방리해서 들어갑니다. 방리한 다음에 눈 뜨는 근육을 절단해서 좁혀준다든지, 절단해서 다 봉합해주는 것이죠. 아니면은 절단하지 않고 이걸 접쳐줍니다. 접어서 다시 봉합해주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눈 뜨는 근육이 좀 줄어들면서 팽팽해지겠죠. 이런 방법으로 주로 수술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안검하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또 눈매 교정술에는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눈매 교정에서 결국 눈동자를 크게 만든 수술이죠. 그래서 안검하수의 수술 방법들을 이용하는데, 특히 눈매 교정이라서 미용 목적으로 하죠. 그래서 안검하수 수술 방법 중에서 미용적인 효과가 좋은 방법들, 그런 방법들이 눈매 교정 수술에 쓰이겠죠. 그래서 주로 건판 절제 수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쌍꺼풀 할 때 다시 열어서 안검, 눈 뜨는 근육을 좁혀주는 이런 방법들이 주로 사용되겠습니다.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역시 눈 뜨는 근육을 절단해서 좁혀준다거나 아니면 접어서 이렇게 접쳐주는 이런 수술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 방법이 실제로 우리 생리적인 그런 눈 뜨는 근육과 거의 유사하고, 또 그리고 거의 같고, 그리고 수술 후에도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눈 뜨는 근육을 절단하는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원장님, 쌍꺼풀이 아예 없어도 눈매 교정이 가능한 걸까요? 네, 특히 젊은 남자분들이 그런 요구가 많으신데요. 가능합니다. 아까 수술하는 방법, 안검하수 교정 방법 중에서 눈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눈꺼풀을 뒤집어서 딱딱한 건판을 잘라내는 수술이 있다고 그랬죠. 네. 건판을 잘라서 좁혀주는 수술.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피부를 절개하지 않으니까 쌍꺼풀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쌍꺼풀을 만들지 않으면서 눈매 교정만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방법은 효과가 절단해서 눈 뜨는 근육을 좁혀주는 수술보다는 효과가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많이 당기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방법은 그 수술 이후에 좀 오차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이런 수술을 했을 때 소요 시간은 혹시 어느 정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수술 방법과 그 사람의 어떤 특성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은 보통은 30분에서 한 1시간 정도. 그렇게 길게 소요되지는 않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술에서 마취하는데 되게 이것도 국수 마취로 가능합니다. 되게 국수 마취하게 되고, 또 요즘에는 국수 마취도 두려워서 재워달라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은 수면 마취 상태에서 국수 마취하고 수술합니다. 또 이렇게 눈매 교정이나 안검하수 교정 수술하는 경우에는 이 양쪽 눈동자 크기를 맞춰봐야죠. 그래서 재워놓고 수술하다가 깨우게 해서 눈동자 크기를 비교한 다음에 양쪽 눈동자 크기를 맞추고 다시 재워드리는 이런 방법으로 수술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이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내용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수술 이후에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회복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사실 이 부분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인가요? 회복 기간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부위가 심할 수 있고 덜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수준이가 처음 이틀은 붙습니다. 처음 이틀간은 부위가 심하기 때문에 이때는 냉찜질 해줘야 되고요. 3일째도 부위가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좀 부위가 덜 붙는 분들은 3일째부터 안경 쓰시고 돌아가자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3일째부터 부위가 빠지니까 일단 온찜질하면 부위가 더 빨리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밥은 일주일 만에 뽑습니다. 일주일이면은 약간 티는 많이 납니다만은 그래도 밖에 큰 유출하는데 다소 튀긴 하지만은 유출은 불편 남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처음 한 달간은 아침에 일어나면 부었다가 저녁이면 빠지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그 부위가 줄어들죠. 그래서 3개월 정도 지나면은 절개선도 거의 표가 나지 않고 이쁜 모양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의학 박사 조상공 원장과 함께 눈 성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위로 몸이 움츠러드는 겨울철에는 특히 피로감과 우울감이 높게 느껴지는데요.
우리의 뇌는 눈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빛을 신호로 몸을 깨우고 집중력을 높이며 일몰 후 어두움을 신호로 잠에 들게 합니다. 그래서 숙면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D의 보충을 위해 낮에는 적어도 30분 이상 햇볕을 충분히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건조함을 줄이기 위해 실내 온도는 살짝 낮게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겨울철에는 오히려 조금 무게감이 있는 이불을 덮는 것이 우리 몸과 마음을 더욱 안정감 있게 만들어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밖에 건강과 관련해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